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의 어려운 개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많은 수험생들이 꼭 보는 책이죠. 바로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을 가지고 외부성이라는 개념,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알고 보면 우리 일상이랑 아주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옆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도대체 내 건강보험료랑 무슨 상관일까? 아니, 공장에서 연기 나는 거랑 내 건강보험료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싶죠? 글쎄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오늘 저랑 같이 얘기를 따라오시면요. 아, 이 둘 사이에 이런 경제학적 고리가 숨어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여기가 외부성 이야기의 출발점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외부성이라는 게 아예 없는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인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이 기준점이 있어야 현실의 시장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이상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급 곡선 S가 있죠? 이건 생산자가 물건 하나 더 만들 때 들은 비용, 우리가 이걸 사적 한계 비용, 줄여서 PMC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수요 곡선 D는요, 맞아요. 소비자가 얻는 만족, 즉 사적 한계 편익, PMB를 나타내는 거죠. 외부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시장에서는요, 바로 이 개인의 비용과 편익이 사회 전체의 비용, SMC, 그리고 사회 전체의 편익, SMB와 정확히 똑같아져요. 즉, 나한테 좋은 게 곧 사회 전체에도 좋은 그런 완벽한 상태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PMC가 SMC랑 똑같고 PMB가 SMB랑 똑같은 상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그냥 놔두도 저절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정말 완벽한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바로 이 완벽한 등식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이 완벽한 시장의 균형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걸까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외부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교과서에는 보통 이렇게 좀 딱딱하게 써 있어요. 한 경제 주체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아이고 어렵죠? 자, 쉽게 말해드릴게요. 이건 그냥 의도치 않은 사이드 이펙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사이드 이펙트도 있고 나쁜 사이드 이펙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대가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엉뚱한 제3자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공장 매연이 바로 대표적인 나쁜 사이드 이펙트죠. 공장은 물건값에 매연을 정화하는 비용을 포함 안 시켰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받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게 외구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외부성의 첫 번째 유형부터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생산 과정에서 나쁜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경우, 즉 생산자가 슬쩍 사회에다 비용을 떠넘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아까랑 뭔가 다르죠? 공급 곡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됐어요. 와,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왜 이 선이 두 개가 됐는지만 딱 이해하면 사실 게임 끝입니다. 이 새로운 선이 바로 외부성 때문에 생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비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죠. 교수님, 아까는 없던 저 EMC는 도대체 뭔가요? 그래프가 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저 EMC가 이 부정적 외부성을 푸는 핵심 열쇠거든요. EMC는요, 외부 한계 비용의 약자예요. External Marginal Cost. 이게 뭐냐면 공장이 물건 하나 더 만들 때마다 내뿜는 오염물질, 그리고 그걸 치르는 데 드는 비용처럼 생산자는 전혀 자기 돈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 누군가가 대신 내야 하는 그런 추가 비용을 말해요. 뭐랄까, 생산자가 우리 사회 앞으로 몰래 보내놓은 비용 청구서 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진짜 사회적 비용, 즉 SMC는요, 공장이 자기 장부에 적어놓은 사적 비용 PMC에다가 사회에 떠넘긴 외구 비용 EMC를 더해야만 나온다는 거죠. 이제 왜 아까 그래프의 공급 곡선이 두 개였는지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아래에 있던 S=PMC 곡선은 그냥 공장 혼자만의 생각이고 저 위에 있는 SMC 곡선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느끼는 진짜 비용 곡선인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서 결과를 봅시다. 공장은 당연히 자기 비용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기 비용 곡선인 PMC와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점, 바로 이 Q2만큼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진짜 비용인 SMC를 고려한 최적의 생산량은 Q스타 여기잖아요. 보세요. 시장이 제멋대로 만들어내는 양 Q2가 사회가 진짜로 원하는 양 Q스타보다 훨씬 이만큼이나 더 많은 겁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죠? 바로 과잉 생산입니다. 이렇게 부정적 외부성이 있을 때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너무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생겨요. 왜? 공장이 오염시키는 비용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너무 싸게,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 실패입니다. 자, 좋습니다. 나쁜 사이드 이펙트는 봤으니까 이제 반대로 좋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경우를 봐야겠죠? 이번에는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바로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긍정적 외부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백신 접종이나 좋은 교육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백신을 맞으면 저 혼자만 건강해지나요? 아니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병을 옮길 확률도 확 줄여주잖아요. 사회 전체에 이득을 주는 아주 착한 행동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 개념이 EMB, 외부 한계 편익입니다. 제가 백신을 맞아서 얻는 개인적인 안도감, 그 편익 말고도 우리 사회 전체가 덤으로 얻게 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추가적인 이득, 이걸 바로 EMB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적 이득에 대해 따로 돈을 받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엄청난 가치죠. 그래서 이번에는 편익 쪽에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백신 접종의 진짜 사회적 가치, 즉 SMB는요. 개인이 느끼는 사적 편익 PMB에다가 사회가 덤으로 얻는 외부 편익 EMB를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수요 곡선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D=PMB 곡선은 개인들의 수요 곡선이고 저 위에 있는 SMB 곡선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수요 곡선인 셈이죠. 다시 그래프로 가볼까요?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자기가 느끼는 편익, 즉 PMB랑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지점, 바로 이 Q2만큼만 백신을 맞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사회 전체의 이득, SMB까지 다 고려한 최적의 접종량은 저기 QS란 말이죠. 이번엔 어때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양, Q2가 사회가 진짜로 원하는 양, QS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결론은 과소생산, 그리고 과소소비입니다. 이렇게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좋은 재화들은 사회적으로는 더 많이 소비되는 게 좋은데도 개인들이 그 사회 전체의 이득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너무 적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명백한 시장 실패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성 때문에 시장이 최적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즉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나쁜 건 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건 너무 적게 만들어주고, 그렇다면 이 시장 실패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손실을 안겨주는 걸까요? 자, 표로 한 번에 정리해볼까요? 간단합니다. 부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비용 SMC가 사적 비용 PMC보다 더 큰데도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를 낳았죠. 반대로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편익 SMB가 사적 편익 PMB보다 더 큰데도 과소 생산이라는 문제를 낳았고요. 방향은 정반대지만 둘 다 자원이 엉뚱한 곳에 배분되는 비효율적인 시장 실패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바로 이 비효율성 때문에 그냥 공중으로 휙 날아가 버리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사회적 후생 손실 또는 자중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불러요. 아까 그래프에서 시장 균형점하고 사회적 최적점 사이에 조그맣게 생겼던 그 삼각형, 기억나세요? 바로 그 삼각형의 면적이 이 손실의 크기입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치러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인 셈이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집어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핵심 흐름 딱 3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완벽한 시장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딱 맞아떨어진다. 둘째, 외부성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이 둘 사이에 틈을 만든다. 비용이나 편익 계산에 뭔가 빠지거나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틈 때문에 사회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많거나 과잉 생산, 너무 적게 과소 생산 만들어지는 비효율, 즉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이 외부성이라는 렌즈를 끼고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그 플라스틱 컵은 어떤 외부 효과를 낳을까요? 또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동, 인터넷의 좋은 가게에 대해 칭찬 리뷰를 남기는 행동은 또 어떤 외부 효과를 만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학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삶 속에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